느샤텔에서는 라모트 섬이라 불리우고 있는 생피에르 섬은 비엔느 호수 중앙에 있으며 둘레가 5리가량 된다. 그러나 이 작은 면적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주요 생활 필수품이 생산되었다. 거기에는 밭도, 목장도, 과수원도, 숲도, 포도밭도 있었다. 그리고 변화가 많고 기복이 많은 지형 덕택으로 전체가 그만큼 더 쾌적한 배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부분이 그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 서로 그 특색을 나타내어 그 섬을 실제보다 더 큰 섬으로 보이게 했다. 아주 높은 대지가 서쪽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글로레서와 본노빌르가 내려다 보인다. 이 대지에는 길게 가로수 길이 나 있고 그 한가운데에 광장이 있었다. 포도 수확기 동안은 일요일마다 호숫가에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춤을 추며 즐기곤 한다. 섬에는 수세관의 집이 한 채 있을 뿐이지만 넓고 살기 좋은 집으로 바람이 새지 않은 포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섬에서 남쪽으로 500~600보쯤 떨어진 곳에 또 하나 아주 작은 황폐되고 사람이 없는 섬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폭풍으로 인해 큰 섬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그 자갈밭 사이에는 버드나무와 푸른 엽기밖에는 아무것도 자라는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잔디가 깔리고 참으로 상쾌한 약간 높은 언덕이 있었다. 이 호수의 모양은 흡사 규칙적인 난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 연하는 저네브 호수나 느샤텔 호수의 연한만큼 풍요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꽤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특히 서쪽에는 인가도 꽤 들어차 있고 일련의 산맥 기슭이 우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 마치 로띠 해안과 비슷하다. 그러나 훌륭한 포도주만은 나지 않는다. 남쪽에서 북쪽에 걸쳐서 생장의 관유지와 본너빌러, 비엔너, 니도가 있고 호수 끝에까지 계속하여 그 사이로 아주 아름다운 마을들이 산재해 있다. 이곳에 내가 그리던 언둔처였다. 나는 발드 트라베르를 떠나 이곳에 정착할 결심이었다. 이곳의 선택은 평화를 사랑하는 내 취미에도 고독과 안위를 즐기는 기질에도 꼭 들어맞아서 내가 가장 강한 정열을 느꼈던 유쾌한 꿈 가운데 그것이 들 수가 있었다. 이 섬에서 나는 한층 사람들과 떨어지고 그들의 모욕에서 벗어나고 그들에게 망각되어 요컨대 유쾌하고 조용한 생활과 명상의 생활 속에 몸을 맡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는 사람들과 접촉을 갖지 않도록 아주 이 섬에 들어박히고 싶었다. 그리하여 인간적 교섭을 계속하는 필요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했던 것이다. 내가 그곳에 더 때로라는 적을 남겨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헛된 일은 아니리라. 레베리에르 촌장으로 그 지방에서는 그다지 존경을
받지 못했으나 성실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그의 형제가 생플로랑땡 씨의 사무실에 있었다. 촌장은 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를 찾아갔었다. 이런 종류의 사소한 고찰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에 뒤이은 많은 지하 공작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활 대책이 문제였다. 그리고 물건 값이 비싼 것과 운반이 곤란한 것 때문에 이 섬에서는 생활비가 비싸게 먹히고 게다가 그곳에서는 모시고 수세관의 뜻에 좌우되었다. 이 어려움은 내 전집 출판을 계획했다가 포기한 출판사를 대신해서 디페루가 나와 체결해 준 계약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다. 나는 이 출판에 관한 모든 자료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그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했다. 아울러 내 회상록도 그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또 나는 나의 사후가 아니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를 나의 초고의 일체의 보관자로 정했다. 더는 나에 대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없이 조용히 내 생애를 마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지불하기로 책임진 종신연금은 내 생계비로는 충분했다. 원수경은 몰수되었던 그의 전 재산을 도로 찾았으므로 내게 1200프랑의 은급을 제공했으나 나는 결코 그것을 줄여서 절반을 받기로 했다. 경은 또 원금을 내게 보내주려 했으나 나는 그것을 예금하는 것이 귀찮아서 사양했다. 경은 그 원금을 디페루에게 맡겼다. 그것은 지금도 그의 수중에 있는데 그는 위탁자와 체결한 비율로 내게 종신연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디페루와의 계약과 원수경으로부터의 은급 그 3분의 2는 내가 죽은 뒤 때레즈에게 넘겨지기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디세누에게서 들어오는 300프랑의 연금을 합치면 나로서도 내가 죽은 뒤 때레즈로서도 상당한 생활을 세워나갈 전망이 보였다. 때레즈를 위해서는 레이와 원수경으로부터의 연금 700프랑의 수입을 남겨두었다. 이리하여 나는 밥을 굶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행운과 노력으로 얻은 그러한 모든 생활 자원도 명예를 위해 부득불 던져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가난하게 죽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나를 굳이 불명예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모든 생활 자원을 알뜰히도 내게서 앗아가면서 나를 부끄러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들은 애를 썼는데 세상에 없는 비열한 인간이 되지 않고도 내가 그런 조처에 동의할 수 있을는지 어떨지는 독자들이 잘 알 것이다. 그러한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택할 경우에 내가 취할 태도를 그들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의해 나를 판단하였다. 생계 문제가 해결되자 달리 걱정할 것이 없었다. 세상에서 내 적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내버려 두고 있었지만 나는 나의 여러 저수를 써온 고귀한 정열 속에 그리고 변함없는 내 주의 속에 일체의 행동이 내 천성을 나타내는 증거에 해당하는 내 정신의 결백성을 남겼던 것이다. 이 증거만 있으면 나는 중상자들에 대한 다른 방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다른 인간을 그려낼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속기를 원하는 사람들밖에는 속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생활을 폭로시켜 태연히 한쪽 구석에서 구석까지 트집 잡도록 할 수 있었다. 그 이유인즉 내 잘못과 약점을 통해 또 어떤 속박에도 견뎌내지 못하는 내 성격을 통해 바르고 선량하고 원한도 미움도 질투도 없이 곧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곧 남의 잘못을 잊고 내 모든 기쁨을 남을 사랑하는 강한 정열 속에서 찾고 그리고 엄청난 무사에 이르도록 또 무욕에 이르도록 모든 것에 있어서 성실하려는 한 인간을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내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